지금부터 제248회 노원구의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인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안복등 의원님, 여운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칠근 의원님, 손영준 의원님, 이영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손영준 의원님, 이칠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의 최윤남 의원님을, 부위원장의 신동원 의원님과 이영규 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역 주민들께서 방청 신청을 하셔서 저 뒤에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청인에 대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 징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소란행위, 또한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에 방해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령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운태 의원님, 그리고 이영규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여운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54만 9천 노원 구민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하계일동, 중계본동, 중계일동, 중계사동 여운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용감찰관제 도봉구 이동진 구청장을 벤치마킹하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용감찰관제란 인사 전 과정을 외부인이 감시하고 부정청탁, 부정지시, 정치권 인사 개입을 차단하는 인사 옴부즈맨 제도입니다. 도봉구는 고용감찰관제를 도입하여 인사 채용 시 기준 및 절차, 서류 전형, 면접 심사의 공정성, 임직원의 부정청탁, 부당지시 감시, 특히 정치권의 부당인사 개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하여 인사 채용 분야에 제도 가선이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공단, 문화재단, 산하기관의 인사 채용은 물론 도봉구 전 부서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시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도봉구는 고용감찰관제 시행에 앞서 2019년 4월까지 도봉구 고용감찰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교수, 법조인,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경력자, 공무원 경력자, 시민사회단체 경력자로서 청렴하고 도덕성을 갖춘 분들로 고용감찰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지방자치제도가 처음 시행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도봉구는 재정자립도, 복지 등 거의 모든 사업 면에서 노원구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2010년 이동진 도봉구청장 취임 이후로 재정 자립도 복지, 일반적인 사업에서 노원구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도봉구 이동진 구청장은 주민의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도 중장기 미래를 위해 사업에 매진한 반면 노원구는 포퓰리즘, 축제성, 단발성 위주의 사업을 했으며 눈만 해놓고는 사업에 치중한 결과 사업은 오간되었고 제19 챙기기에 급급했으며 강급공사는 부실공사 5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노원구는 근본부터 변해야 합니다. 고용 감찰 관제를 꼭 중지하고 시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구청 1,500명의 공무원과 산하 공무원이 일부 정치인과 단체장의 입김에 따라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능력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승진과 상위 정보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일부 몰지각한 정치 공무원이 기회주의 줄서기가 없어질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평등한 사회,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노원구 공무원과 주민 모두가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행복한 노원구, 올바른 사회, 희망찬 노원구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태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을 사지역에 기반을 둔 이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님 여러분과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한 해 동안 함께 고생하신 여러 언론인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행정감사와 예결산 특별위원을 하며 작은 소회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산서를 보면 우리 노원구에서는 수백 가지의 일회성 행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를 보고 의원들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자료를 받으면서 느낀 소회는 평가와 자정을 위한 노력이 과연 얼마나 있었나 하는 문제입니다. 일회성 행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부터 아주 작은 구민과 함께하는 행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에 정책 반영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누가 집행했고 얼마만큼의 어떤 장점이 있었고 어떤 단점이 있었는가에 대한 통계 자료는 반드시 차곡차곡 쌓여져야 합니다. 두 번째, 노원구의 허파에 해당되는 주민센터의 동장, 인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선 채용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나열드리고 싶지만 유독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센터는 노원구의 허파이자 숨쉬는 호흡기관, 더러는 혈관에 해당합니다. 집행부의 배려 차원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관습인지 주민센터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퇴임 직전에 계신 분들이 허다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한 단체의 장의 역할을 볼 때 또 어떤 사람의 특성을 볼 때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일부 대부분의 상식에 맞춰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리더라는 것은 결코 단 한 명의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노원구로 펼쳐져서 집행부를 대표할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주민센터장은 옛날로 치면 군수에 해당합니다. 주민센터장이 내려갔을 때 그 지역의 구민들의 희망과 바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절대로 한 센터의 장은 단순하게 짧게 복무하고 떠나는 사람의 휴식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그리고 희망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의 인선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대부분의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절대로 주민센터에서는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현격한 차이를 두 눈으로 봤습니다. 오랜 동안 지속했던 센터 지역과 단순하게 몇 명이 바뀌어버리는 곳에는 확실하게 공기부터 틀립니다. 이 점을 간과하지 않으셔야 될 거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예산특별위의 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로는 예산을 심의하여 결론이 나기도 전에 집행부에서는 관습인지 악습인지 이미 주민들 모두에게 의원의 고유 권한인 삭감, 증액, 그리고 수정 이러한 신설의 문제가 이미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의원은 저희의 쌈짓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집행부도 잊지 않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이 상임위를 거쳐 고민의 고민을 한 달여의 시간을 달려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증액할 때는 그만한 자료와 통찰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 믿으셔야 됩니다. 저희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단체의 이쁨과 이쁘지 않음의 사사로움을 가지고 증액과 삭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아시고 집행부도 예결산 심의의 마지막 개수 조정이 끝나는 시간까지 절대로 비밀 유지와 거기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이영기 의원님 5분이 청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서에 세목을 좀 더 상세하게 해줄 것을 바라면서 제가 제안드리는 모든 것들에는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드리는 여러 가지를 고민해 주시기를 집행부와 오승록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신동원 의원입니다. 첫눈도 오고 연일 영하의 날씨가 거듭되는 겨울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248회 정례회 예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성실히 임했으며 그 과정에서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 계획에 있어 삭감과 증액되는 그런 민감한 부분이 보완을 철저히 하고자 의회 의사팀의 직원들조차도 퇴장시킨 채로 삭감을 논의했고 그 다음날 증액과 개수 조정을 하기로 하고 마쳤습니다. 그러나 반대한 의원한테 직접적으로 전화가 오는 것은 예산 심의가 흐트러지고 더군다나 담당 공무원에 의해 정보가 노출되었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삭감된 사업 중 5개 구립예술단체에 10%씩 삭감한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일정을 마친 후 2시간 반 만에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밤 9시 30분에 노원 여성합창단 회장님께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삭감된 내용 그대로 줄줄이 꿰어 말씀을 하시는 도중 본인이 14년 만에 삭감은 처음인데 10% 삭감은 절대 안 된다며 만약에 단원들이 알면 가만히 안 있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협박도 아니고 이건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무려 7개 문자를 연속적으로 보내더군요. 이 부분은 예결산 위원장님께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문자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10%를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있을 수 없는 일인지 그런 말씀을 본 의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어느 단체가 믿거나 곱거나 감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을 접하면서 구립예술단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노원 구민들로 합창이나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을 통해 자신의 기량도 발휘하면서 발표회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원구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음악을 통해 위로를 해주고 또한 기쁨을 주는 즐거운 음악을 통해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립예술단의 창단 목적이 우리 구민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원 구민이 아닌 사람이 단원으로 활동한다든지 어려운 곳에 방문하는 것은 별로 없으면서 그들만의 행사와 즐거운 모임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개 단체의 활동 영역을 보니 정기 연주와 노원구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어려운 곳에서 위로해주고 봉사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구립예술단에 예산 감액을 하려고 했으나 최종 개수조정 때 원안대로 가결을 했습니다만 항의를 받아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올해 이런 일로 경각심을 갖고 모든 구립예술단은 열심히 해줄 것을 기대하며 가결을 했고 본 의원과 또 다른 의원에게 전화와 문자로 문외한 행동을 한 여성 합창단 회장과 같은 일이 없도록 집행부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으로 인해 보안 유지 못하고 의원 활동에 방해를 한 것에 대해 구청장님께 사과를 요구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채택권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권을 각 상임위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운영위원회에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안복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안복동 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제출되는 의안의 경우 충분한 검토가 어려운 바 심도 깊고 내실 있는 의안 검토를 위하여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제출 기한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의 제출 시기를 회기 기간 시작 7일 전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제8대 노원구의회
의정비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2019년도 월정수당을 직전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5% 인상된 240만 6,020원으로 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직전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5%만큼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복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김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형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청사 선큰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형 보건지소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행정재견위원회에 소관 7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서기팔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서기팔 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7건으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 수급 자격을 확대하고 장학생 선발 및 지급 절차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구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이북 지역 간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사 선큰 중축 및 리모델링에 따른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2019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형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따른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 그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의 이칠근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님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 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김태권 의원님 이의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기에 이 자리에 본의원은 섰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남북 교류 협력의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남북 교류 협력 위원회를 만들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은 1번 협력 사업의 총괄 조정입니다. 2번 남북 교류 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이고 세 번째 남북 교류 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 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4번 그 밖의 남북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산이 얼마나 편성하실지요? 극히 이 부분이 모호합니다. 포괄적입니다. 위원회 출석한 위원들에게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을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답니다. 만일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은 바로 오늘부터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 협력 사업을
보면은 그 협력 사업이란 문화, 관광, 보건, 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을 말합니다. 본의원은 남북 교류 협력의 큰 틀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류와 협력은 남북을 하나로 묶는 수단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은 시기상조이며 우리가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까지 시행해야 하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은 이 조례안 문입니다. 2019년 내년 바로 다음 달부터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1년의 사업이 진행되리라 보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나 오늘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 서울 남북 정상회담 환영위원회 결성식을 한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답방을 평양이 온다라는 문구로 가대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 참가 제안 공문이 제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노원구를 평화와 통일의 거리로, 한반도기 거리 조성 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 노원구의 민주당 시의원과 노원구 구의원을 포함한 일부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환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북한과 교류사업을 대비한다며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오늘 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그 조례에 남북 교류 협력의 추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단체가 또 맡아서 추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 등은 진전도 없는 가운데 노원구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문화, 관광, 보건, 의료, 체육, 학술, 경제 부분 재정 자립도 서울에서 꼴찌입니다. 우리 자치주가 무슨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너무 분수 없는 짓입니다. 김정은 환영 이벤트 사업에 미혹될 것이 아니라 완전 비핵화 실시, 북한 인권 존중, 3대 세습 비판 등을 비판해야 될 것입니다. 오이사 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이사 조치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대북 제재입니다. 지금 해제된 상태도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왜 나서야 합니까? 비핵화 조치 없는 만남이 그저 목적이 되고 있는 서울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따라서 북한을 위한 교류협력 조례는 궁극적으로 우리 노원구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재검토가 요구하며 시기가 아닌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기는 아까 이미 지적한 바대로 오이사 조치는 해제되지 않았고 현금 유입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손영진 의원께서는 이 발의안을 처리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처리할 용의가 없다면 과연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굳이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건 의원님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발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곤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손영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2조 2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委託할 수 있다.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6조 사항에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포괄적인 답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남북교류협력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한 목적은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또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제4항으로 남북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 협력과 왕래 접촉의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제정을 전개함으로써 민주평통이 남북교류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판문점 선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 공동체 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 경기대를 비롯한 국제 경기대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가시하기로 하였다가 판문점 선언 제4항입니다. 이 추진 배경은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에 의하면 민주평통,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는 국가기관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북협력사업자 및 대북지원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대북협력사업자는 남한 주민, 법인 단체에 한함으로써 요건을 갖춘 자 중 통일부 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아까 그 남북한영단 임의로 여기서 지원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일부 장관이 지정한 자가 이 지원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현행 법령하에서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북협력 승인사업자나 대북지원 지정단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민간단체를 포함한 각 지방단위의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현행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관련 조례 지정 현황을 보면요. 살펴보면 강역자치단체 17개 시도가 제정을 했고요. 기초자치단체 38개 시군구에서 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 한 6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가 아마 제정이 돼서 통과되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협력을 그냥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준비는 어떤 사항이 필요하냐면요. 물론 북미 정상회담 및 대북제재 등 여건 변화를 주시해야 되겠죠. 자, 준비 절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자체 내 대북협력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되고요.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되었고요. 남북협력기금 조성이 필요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요. 남북교류사업 발굴해야 됩니다. 그냥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 교류협력사업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통일부에 사업 승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통일부는 협력사업 승인 여부 및 검토 승인을 해야 되고요. 남북협력기금 지원 필요 시 남북교류 추진협의회 심의 의결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이걸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남북교류 추진협의회 심의 의결을 승인을 거쳐서 지원 기금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민주평통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가 국가기관으로 존재하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현행 제도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대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리고 남북관계 정상화되는 현실에 부응하여 우리 민주평통의 지역사회 차원에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행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 사업을 좀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태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해가 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가 내일부터 바로 단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통일부 장관 지정을 받아야 되고 시민 의견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신동원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신동원 의원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반대 의견을 하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김태권 의원님의 반대 사항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은 바 본 의원도 동감을 하고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손영준 의원께서는 현재 민주평통 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간사직을 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그 앞서 4년간 16기, 17기 민주평통 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간사를 맡은 바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교류 협력 추진 조례하기 전에 민주평통이 하는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주평통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비를 2,680만 원을 받아서 자부담을 포함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민주평통에서 사업은 이렇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태극기 휘날리며 걷기 행사를 했고 또한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원구에는 북한 이탈 주민이 1,200명이 살고 있습니다. 1,200명의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 그들을 소외되지 않게 남한의 문화를 함께 정착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함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올해도 19년도 민주평통 노원구 협의회는 예전과 똑같이 2,680만 원의 구비를 받아 그러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저희 시아버님께서 실향민입니다. 함경부터 회령군에 고향을 두신 실향민의 가족이 됐습니다. 30년 넘었습니다. 이 본회의장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저만큼 통일이라는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이부고도에서 30년간 여러 가지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실향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향민들은 지금 평양에 가서 문화교류를 원하고 스포츠 교류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올해 91세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태어난 자기의 고향을 한번 가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아버님의 지금 고향에는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 형님과 모두 가족이 사친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27년 전에 중국으로 가서 사비를 들여서 확인한 바 있고 그 후 3년 동안 1년간 100만 원을 보내면 북한에서 1년간 가족이 산다고 해서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것을 반대하냐?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만들면 대행기관장인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서 15명의 심의위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15명의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그 만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 반드시 수반되는 건 예산입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하고자 나왔습니다. 노원구 재정자립도 15.6%입니다. 다른 타구에 잘 살고 있는 구에서 하던 말던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에서도 남북 교류에 힘쓰고 있는 거 압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노원구에서 예산은 줄 수 없습니다. 노원구에 지금 잘 사는 구민도 있지만 이 환경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전전긍긍하는 구민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데에 쓰고 싶습니다.
남북교류 협력해서 스포츠 교류하고 문화 교류하고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다급합니까?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재정 자립도 높은 그런 구를 따라가다간 가랑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우리 노원구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합니다. 좀 더 우리가 살림살이 나아질 때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먹고 살만하면 우리가 어디를 구경을 가고 여유를 가집니다. 먹고 살기 힘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사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지금 보살펴야 될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고르는 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사숙고하셔서 이번 조례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영규 의원입니다. 저는 원안 가결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신동원 의원님과 김태권 의원님의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목은 민주평화통일 염원에 따른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평생의 염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조례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북통일 교류입니다. 교류란 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물주기가 섞여 흐르기 위해 개인의 다름, 물건, 문화, 사상 등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원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업과 교류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재정 자립도를 부정 질문을 한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정 자립도와 사업 교류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저희는 퍼주기식 지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고 교류를 한다는 것은 서로의 이익을 보고 서로 윈윈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손영준 의원이 발의하신 제안에 대해서 각 조항과 항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씀하셨듯이 책에는 이 조례는 가장 기초가 되는 초석일 뿐이고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는 당락을 떠나서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염원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남북 통일을 염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재정 자립도가 약한 노원구의 예산을 퍼주기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문화, 정치가 아닌 서로의 견해가 있는 생각들을 나누며 오랜 10년, 20년의 숙고를 통해 물꼬를 두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점에서 확실히 해두며 원안의 가결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의원님 추가 발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네. 방금 이영규 의원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서 큰 틀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원이라는 것은 그 수반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 그러면 그것 평양을 간다고 봅시다. 경비 안 듭니까? 왜 돈이 안 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에 대한 수반되는 것은 예산입니다. 아까 그 앞에 또 손영전 의원께서는 내일부터 단독으로 우리 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제반 준비될 부분이 대단히 많다고 했습니다. 준비 안 된 사업을 왜 시행을 합니까? 그리고 오해라고 했었습니다. 오해라고 하면은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은 그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또 협력 사업이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반출 반입이라는 이야기 지금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협력 사업, 경제, 학술, 체육, 보건의료, 문화, 관광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지원하는데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요? 저는 예산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사전 준비가 안 된 부분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평통에서 예산이 2,600만 이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서 우리 통일 부분의 사전적인 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이 예산으로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민주평통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 조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왜 이 부분이 오해 소지가 있고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우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으로서 그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교류에 있어서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 점에 유의해 주시고 가반수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인원이 많다고 해서 머리수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밀어붙일 겁니까? 대화가 타입이 없습니까? 상임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반수를 했습니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서로 타협하고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 하면은 서로 이것이 지금 바로 표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설득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여러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그때 지원하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저는 압수하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틀에서 우리 남북 교류 협력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가반수를 한다, 자 표결을 한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좀 더 시간을 갖고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서로 타협과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